최근 한국 조선소에선 정말 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들 사이에선 일장기와 오성홍기가 걸려있는 선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쟁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국기가 걸려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조선업 방면에서 항복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조선을 믿지 못하고 한국의 최근 친환경 트렌드로 자리 잡은 LNG 선박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LNG 핵심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해온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피해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그 피해액이 매년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엔진 기술이 프랑스에 한방 먹이면서 전 세계가 프랑스의 갑질로부터 해방되고 있다는데요. 과연 일본과 중국은 왜 한국 조선업에 백기를 들었으며 프랑스가 그동안 전 세계에 해온 갑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술이 전 세계를 환호하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는 조선업 경쟁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동북아시아 3국이 전 세계 선박 수주를 3등분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점점 선박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리는가 싶더니 급기야 한국의 자국의 선박을 건조를 의뢰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한국은 일본 국적 선사들로부터 총 11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수주한 선종은 LNG선 5척, LPG 운반선 4척, 탱커선 2척 순으로 LNG선들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스 EOSK 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클락스 리서치 집계에는 빠졌지만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 수주한 1조 원 규모의 LNG선 4척도 러시아 선사인 소브콘플로트와 일본 NYK가 공동으로 발주했는데요. 과거 세계 조선 1위 국가였던 일본은 최근 자국에서 1, 2위를 다투던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마린 유나이티드의 합작사인 이혼 시베드를 설립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지만 건조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한국의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특히 일본 선사들의 LNG선 발주부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모두 투입되는데 이러한 쇄빙선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빅3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북극해 한가운데에서 선박에 엔진이 멈춰버리거나 두동강 나버리게 된다면 이는 곧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선사들도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은 꺼려지는 것이 당연했죠. 이러한 기조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선사들의 한국 내 발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락스 리서치 집계를 보면 중국 선사들도 최근 한국 조선소의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는데요. 작년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이 한 척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중국이 자국 조선소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주력하는 한국과 달리 저가 수주가 대부분이었고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완전히 중국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조선업에서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실제로 한국보다 더 많은 수주를 따낸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조선 기술이 대륙의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무리하게 수주한 선박들은 한국보다 7개월 먼저 앞서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 한국 조선사보다 10개월이나 뒤에 해외 선사에 인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체 개발한 LNG 추진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메탄 슬립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이에 중국 선사들은 애국이란 이름 아래 자국 선박들을 이용해왔지만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내 경쟁 국가인 한국에 맡기게 된 셈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의 높은 조선 기술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엔 넘사벽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한국 조선 기업들이 전 세계 LNG 선박의 94%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조선소는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륙의 매체가 사실상 항복의 의사를 내비치며 장시간 여유를 두고 한국의 조선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간 산업인 조선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자국 발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특히 경쟁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본과 중국 선사의 선박을 건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그저 얼떨떨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 LNG 추진 선박에 독점 체제를 구축한 것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LNG 선박들은 프랑스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수주할 때마다 프랑스 업체인 GTT의 수주액의 5%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몇천억이나 하는 LNG 운반선에서 5%의 로열티면 못해도 몇백억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GTT는 LNG 저장 탱크 기술 특허만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센 금액은 최근 몇 년간 1조가 넘는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프랑스 GTT를 울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불면서 인기가 많아진 LNG는 석유보단 탄소가 적게 배출되긴 하지만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최근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수소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을 개발해냈으며 건조에 들어가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을 확보하게 돼 시장을 선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액화수소 운반선은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 및 16만 세제곱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까지 획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액화수소 저장 탱크는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만들어 영하 253도씨로 액화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 액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별도의 독립형 저장 탱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액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로 인해 완전히 해외 업체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조선업계의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하는 LNG 저장 탱크 기술보다 훨씬 저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더 어려워 다른 기업들이 액화수소 저장 탱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진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해서인지 손쉽게 LNG 저장 탱크 독자 기술을 개발해 세계 5대 성급회사로부터 이미 기술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액화수소와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한국은 더 이상 프랑스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왔는데요. 이렇게만 끝난다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은혜는 2배로 갚고 원수는 10배로 갚아주는 민족입니다. 최근 프랑스는 한국이 준비한 한방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GTT는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할 때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 팔아 공정한 거래를 훼손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도면 작성과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기술 특허와 별개로 계약하는 것이 당연한데 프랑스 GTT는 갑의 위치에서 무조건 자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GTT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랑스 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프랑스 GTT는 엄청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LNG 저장 탱크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유지하던 것을 한국과 양분하게 됐으며 심지어 한국은 점점 고난이도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돼 프랑스 GTT 내부에선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독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이 앞으로 해운업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한국 조선 기업들이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서 상반기에만 전 세계 80%에 육박하는 수주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해운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머스크는 최근 한국 조선소의 메탄올 추진선 건조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의아스러운 것은 메탄올 추진선은 이미 상용화된 LNG나 벙커CU 선박보다 훨씬 비싼데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선을 고집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주요 고객들인 아마존, HP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메탄올 추진선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인데요.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자신들의 상품들이 생산 공정과 배달 과정에서 최대한 탄소가 안 나오게 하는 탈탄소 목표를 발표했는데 머스크는 주요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신에너지 선박 건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조선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한국에서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뒤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배하면 한국이 떠오르게 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